공방 시작 전에 연불로서 마음 모으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문구에 마음을 집중하시고 소리와 마음이 일치되도록 챙기면서 연불하시겠습니다. 연불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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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불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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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기 106년 4월 7일 수요공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연 주제는 공도자 숭배입니다. 먼저 박인영 청년의 강연이 있고 이어서 정성우 교무님의 강의가 이어지겠습니다. 먼저 박인영 교우님을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청년사단 박인영입니다. 올해 24살이고 원불교 중앙총부 서울교정원 기획실 직원으로 근무 중입니다. 교당에서는 청년 44철 사단 중앙을 맡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교사 대종사의 구도, 대종사의 입장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사유 중 마지막 제4절 공도자 숭배입니다. 일상 수행의 요법 구조에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고 한 것은 공도자 숭배를 강조한 것입니다. 사유의 정신은 사회 개조의 원리요, 평등 세계 건설의 기치름길입니다. 자력 양성으로 인권 평등 세계, 지자 본의로 지식 평등 세계, 타자녀 교육으로 교육 평등 세계, 공도자 숭배로 생활 평등 세계를 건설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유의 실천은 평화적 사회 혁명의 길이 됩니다. 다음은 본문 해석입니다. 공도자 숭배의 강령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 공도자 숭배의 강령. 세계에서 공도자 숭배를 극진히 하면 세계를 위하는 공도자가 많이 날 것이요. 국가에서 공도자 숭배를 극진히 하면 국가를 위하는 공도자가 많이 날 것이요. 사회나 종교계에서 공도자 숭배를 극진히 하면 사회나 종교를 위하는 공도자가 많이 날 것이니 우리는 세계나 국가나 사회나 교단을 위하여 여러 방면으로 공헌한 사람들을 그 공적에 따라 자녀가 부모에게 하는 도리로서 숭배하자는 것이며 우리 각자도 그 공도 정신을 체받아서 공도를 위하여 활동하자는 것이니라. 공도자란 개인이나 가족만의 권익을 우선하지 않고 대중사회의 질서와 권익을 위하여 활동하며 나아가 국가와 세계의 평화와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 노력을 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리고 공도자 숭배하자는 것은 모든 인류가 공도정신을 실천하고 공도자를 많이 배출해서 개인이 잘 살되 전체와 더불어 잘 살고 한 나라가 부강해지되 세계와 더불어 부강해지며 인류 사회와 전개되는 모든 양극화 현상을 극복하여 모든 인류가 함께 잘 사는 번영과 평화의 세계를 건설하려는 것입니다. 공도자를 친부부나 스승처럼 존경하고 자기 스스로도 공도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생활은 곧 공익사회를 건설하는 길이 됩니다. 올바른 공도자 숭배를 하려면 우상숭배와 같은 의미가 아니라 존숭 경배와 같은 의미로 즉 신 이외의 사람이나 물체를 신앙으로 숭배하지 말고 높이 받들어 공경하여야 합니다. 사람은 사회라는 유기체 안에서 다른 사람과 더불어 서로 의지하고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동물과 다른 인간 공동체로서의 문화와 문명을 형성해왔습니다. 바람직한 인간 공동체는 이기적 욕망을 절제하고 남을 배려하고 위해주는 이타적 태도를 필요합니다. 대산종 사님께서는 공도자 숭배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산종사 법어 제2교리편 51장 대산종사 공도자 숭배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세상은 나 혼자만 잘 살 수 없는 것이니 나와 내 가정이 잘 살려면 먼저 남과 이웃이 좋아져야 함을 깊이 각성하고 각자가 불보살의 희생적 대자 대비의 정신을 체받아야 전 인류의 생활이 자연히 골라지고 그에 따라 개인도 좋아지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과거 공도사업의 결한 종목입니다. 이기적인 본능대로 살아가는 보통 사람과 달리 공익을 위해 공도에 헌신한 사람들은 마땅히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공도 헌신자들의 고귀한 희생이 묻혀버린다거나 외면당한다면 공도자가 나올 수 없습니다. 이러한 현상의 문제를 지적한 게 과거 공도사업의 결함 조목입니다. 첫 번째로 생활의 강력이요 공익의 기초인 산업공상의 전문 교육이 적었음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산업공상의 시설기관이 적었음이요입니다. 산업공상이란 산업화, 근대화, 민주화되기 이전까지의 인간의 4가지 생활 강령입니다. 인간 직업 생활의 4가지 형태로서 교육받은 지식인, 농업, 공업, 상인입니다. 사원 중 하나인 동포은에 이 세상은 산업공상의 4가지 생활 강령이 있고
사람들은 그 강령 직업하에서 활동하여 각자의 소득으로 천만 물질을 서로 교환할 때에 오직 자리 이타로서 서로 도움이 되고 피은이 되었느니라라고 하셨습니다. 각 직업의 사람들이 낸 소득이 사회에 이득되는 기초인데 과거에는 소득 자체가 적어 공익을 생각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교육기관 역시 현저히 적었기 때문에 배움이나 가르침의 기회를 갖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 종교의 교리와 제도가 대중적이 되지 못하였음이요입니다. 과거 일제강점기에는 본질이 아닌 신앙과 수행으로 개인과 종교만을 위한 교리와 제도가 많았습니다. 이는 공도를 위하는 종교 역할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상만을 숭배하거나 미신을 신앙하거나 이익이 있을 때만 종교를 찾는 등 대중적이지 못한 종교 생활로 이어져 왔고 종교 교리는 실천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네 번째, 정부나 사회에서 공도자의 평창이 적었음이요입니다. 제일 흔한 얘기가 있죠.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실제로 친일을 하던 사람들은 아직 잘 살고 있지만 국가 유공자와 그의 가족들은 공도를 위해 한 희생에 비해 부족한 처우를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아직도 국가 유공자의 처우는 개선되지 못하고 있지만 개선하기 위해 많은 목소리가 커지고 인식이 바뀌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다섯 번째입니다. 모든 교육이 자력을 얻지 못하고 타력을 벗어나지 못하였음이요. 과거에는 의무교육이 실시되지 않고 돈 있는 사람만 교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교육을 자신의 능력에 의해 받아들여서 자발적인 공익정신이 살아날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교육에 자력이 없게 되면 많은 사람이 배울 수 없을 것이고 배우지 못하면 공도에 헌신할 마음도 나기 어렵고 헌신할 능력도 없을 것입니다. 스스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정해진 원칙이나 규율에 따라 움직이는 교육제도 아래에서는 각 분야에 두루 교육하기 어렵고 일방적인 한쪽으로 치우친 교육이 되기 때문에 공도자의 배출이 한정될 것입니다. 고로 교육의 무자력함은 공도사업에 큰 방해가 될 것입니다. 다음 여섯 번째, 타인을 해하여서 자기를 유익하게 하려는 마음과 또는 원근친소에 끌리는 마음이 심하였음이요입니다. 타인에게 피해나 상해를 입혀 자기를 유익하게 하는 것은 공익정신의 의미를 없애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원근친소란 인간관계를 나타내는 말로서 먼 사이와 가까운 사이, 친밀한 사이와 친밀하지 못한 사이를 말하는데 사람 사이에서 당연히 있을 수 있지만 원근친소의 감정에 끌리고 또 집착하다 보면 자칫 상극의 악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행인은 원근친소의 감정에 끌리고 집착하지 않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원근친소에 끌리지 않는 것은 평등이고 원근친소를 인정하는 것은 차별입니다. 그러므로 평등심에 바탕한 차별심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일곱 번째, 견문과 상식이 적었음이요입니다. 공익정신에 대한 견문과 상식이 적었습니다. 견문이란 보거나 듣거나 하여 깨달아 얻은 지식입니다. 무엇이 공익정신이고 왜 중요한지도 몰랐다고 합니다. 견문과 상식이 많으면 공도사업과 개인 사업의 가치에 대한 이해와 판단이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공도사업의 터전을 발견하게도 되고 능력도 배양될 것이며 모든 면에 영향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가정에 헌신하여 가정적으로 숭배함을 받는 것과 공도에 헌신하여 공중적으로 숭배함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적었음이다입니다. 한 가정을 위하는 것보다 공도를 존중하는 사회를 실현하고 공도에 헌신하는 가치가 큽니다. 전체주의는 공동체 의식과 사회 전체적인 질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사회의 질서를 세워나가고 공동체 의식을 강조하는 데에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가정에 아무리 헌신해도 훗날에 생을 마감했을 때 슬퍼할 사람은 가족들밖에 없지만 공도에 헌신하여 보람찬 일생을 살면 수많은 사람들이 슬퍼할 것입니다. 또 생을 마감한 뒤에도 이름이 빛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공도자 숭배의 조목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 공도사업의 결함 조목이 없어지는 기회를 만난 우리는 가정사업과 공도사업을 구분하여 같은 사업이면 자타의 국한을 벗어나 공도사업을 할 것이요. 2. 대중을 위하여 공도에 헌신한 사람은 그 노력한 공적에 따라 노쇠하면 봉양하고 열반 후에는 상주가 되어 상장을 부담하며 영상과 역사를 보관하여 길이 기념할 것이니라. 직접 공도 헌신을 활동하거나 공도자를 어머니처럼 숭배해야 한다는 종목입니다. 요즘 과거 공도 사업의 결함 조목이 많이 개선되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히 바로잡고 공도 사업의 실현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1조는 가정 사업보다 공도 사업을 더 중요시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그만 나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크게 공도를 나로 삼아서 공도 사업을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공동체 의식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2조는 돌아가신 때에는 경건하고 극진한 예를 다해서 받들어드리고 공도에 헌신하신 분들의 역사를 오래도록 드러나게 해서 공도사업을 중요하게 생각하도록 영원하게 공도사업을 하자는 것입니다. 공도자 숭배를 하면 공익심과 남을 도와주려는 마음이 생겨나고 받은 은혜에 대한 보답이 됩니다. 세세생생 대중의 존경을 받고 위덕이 무궁해질 수 있고 빈부의 차가 줄어들어 세영할 평등의 사회가 실현됩니다. 대종사님께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불평등 구조를 없애는 자발적 양식으로 공도자 숭배를 강조하셨습니다. 다방면에 걸친 공도자를 장려함으로써 불평등 구조를 성원들의 자발적 노력에 의해 없애려고 한 것입니다. 대종사님께서 공에 헌신한 사람들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대종경 제10 신성품 5장 대종사가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권세가 있는 사람이나 재산이 풍부한 사람이나 학식이 많은 사람은 큰 신심을 바라여 대도에 들기가 어려운데 그러한 사람으로서 수도에 발심하여 공도에 헌신한다면 그는 전세에 깊은 서원을 세우고 이 세상에 나온 사람이니라. 대종사님께서는 개교의 동기에서 광대무량한 낙원세계의 구현을 위한 우리의 노력이며 종사 삼동윤리에서 밝힌 동척사업을 위한 우리의 정성이니 시대에 맞게 살자라고 하셨습니다. 한없이 넓고 큰 안락한 세계의 구현을 위해 모든 사업과 주장이 다 같이 세상을 개척하는 데에 힘이 되는 것을 알아서 서로 대동화합하는 것을 우리의 정성이라 하신 것입니다. 강연을 마치면서 오랜만에 강연을 준비하고 또 처음으로 교리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니 참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이 주제를 골랐을 땐 쉽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닥치니 한 달 동안 한 자리에 맞춰서 진도를 나가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제가 공도자 숭배를 하지 않은 채 살아와서 무지함에 의한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도 공도자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또 어떤 공도가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공도 사업에 참여하고 공도자를 잘 숭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족한 강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공도자 숭배 공부하겠습니다. 박인영 교우가 미리 강연도 준비해서 보내주고
또 수정도 받고 하면서 준비를 잘 해줬습니다. 대체적인 이해는 되셨죠? 들으시면서. 네. 자, 오늘 사유 마지막 오늘 준비하겠습니다. 여기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있어요. 다른 아이들은 먹을 거 하나 더 얻어먹으려고 하고 놀기 바쁜데 뭐 그렇게 궁금한 것이 많은지 사람은 왜 태어나고 이 세상은 왜 이렇게 변하고 이게 궁금해요. 그래서 학교도 때려치고 막 찾으러 다녀요. 그리고 마침내 이 세상이 이 진리가 있구나 하고 알게 되고 나서는 따르는 사람들이 막 생겼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오면 아는 거 가르치면서 살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당신의 재산을 싹 털어가지고 공부하는 모임을 만듭니다. 사업체를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그 돈을 사업 기반으로 해서 공부 사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을 하죠. 그리고 그 돈으로 간척 사업을 해요. 다른 사람들은 그게 될 일이냐 하면서 비웃기 바쁘고 아무도 안 도와주려고 그러는데 제자들과 함께 그 일을 하면서 마침내 이뤄내죠. 그리고 그렇게 성공을 했으면 그걸로 잘 먹고 잘 살면 되는데 이제 이거 하나 됐으니까 이제 세상을 바라보고 기도하자. 기도를 하시죠. 목숨 내놓고 하자. 그리고 기도에 위력이 나타나서 인증을 받죠. 됐으면 이제 인증까지 됐으니까 이제 다 됐다.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겠다 하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또 뭘 해요? 제자들이 많이 모였는데 불구하고 이제는 세상을 위한 법을 짜자. 그러면서 다시 또 궁충벽지로 들어가서 법을 만들죠.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또 만든 다음에 이제 세상에 나오면 되는데 세상에 나올 때도 불교에서 도와주겠다. 우리에게 들어와라 하는데 안 들어가시고 새로운 법으로 혁신하고 창조하셔가지고 세상을 위한 법을 내놓고 제자들을 가르쳐 왔습니다. 그리고 그 모진 세월을 견디고 28년 동안 교화를 하시다가 돌아가셨죠. 누구시죠? 소태산 대종사님이시죠. 교사를 지금 공부를 해본 사람들은 아마 조금 알 거고 흐름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100년 전에 일제시대 때 교화 사업을 하시고 참 세상에서 보면 참 어리석게 살다 가신 분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분을 성자라 칭하고 주세불로 받들고 있습니다. 3000년 전에도 계셨죠? 누가 계셨죠?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셨죠. 왕자의 곧 왕이 될 거예요. 근데 던져버리고 진리를 향해서 나아가신 분이고 2000년 전에도 계셨죠? 저쪽 중동 쪽에도 있고 이쪽 중국 쪽에도 있었고 많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세상에서는 그 당시에 가장 어리석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자기를 다 놓고 세상을 위해 살다 갔으니까. 그러나 지금은 가장 위대한 분들로 우리가 받들고 있고 숭배를 하고 있죠. 말 그대로.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는 사람들 중에 우리가 숭배하는 사람 있어요? 살아있는 사람 중에? 딱 떠오르진 않아요. 그러죠? 글쎄요.
천주교에서는 교황님을 그렇게 받들려나? 예. 여러분들은 누구를 숭배하고 있어요? 숭배하면 왠지 막 좀 이렇게 예? 좀 오그라드는 것 같고 그런데 예.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 종법사님을 바라보셔야죠. 그렇죠? 종법사님이 우리 교단의 최고 어른이고 주법이시고 이 법을 현재에서는 좀 관장하시는 분이니까 그렇죠? 예. 그런 분들을 공도자라고 합니다. 세상을 위한 공도자죠. PPT 좀 켜주세요. 여러분들은 이기적인 사람이 좋아요? 남을 배려하고 공심 있는 사람이 좋아요? 공심 있는 사람이 좋아요? 진짜예요? 본인은 이기적인 사람이요? 공심 있는 사람이에요? 왜 좋은 사람 싫어하고 그럼 놔두고 왜 그럼 안 좋은 사람으로 살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 세상에는 공심 있는 사람이 많아야겠어요? 이기적인 사람이 많아야 좋겠어요? 여러분은 세상에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평등세계가 좋아요? 차별세계가 좋아요? 그래요. 평등세계가 좋아요. 그럼 여러분은 차별을 주장하고 있어요? 평등을 주장하고 있어요? 평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차별을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자, 우린 답을 알고 있죠? 네. 답을 그냥 딱 내놓으면 알 수 있어요. 마치 운전면허 시험 보러 가면 답이 보이듯이 양심이 있고 인지가 있는 사람이라면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게 답인지. 그러죠? 실천하느냐 못하느냐 그 차이가 있는 것이죠. 공도자가 필요한 것, 공도자로 사는 것이 좋다는 것, 공도자가 많아야 된다는 것, 그래야 평등세계가 된다는 것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고 있느냐? 그리고 왜 그래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저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평등세계에 가장 크게 기여한 분 중에 한 분을 뽑으라면 이분을 뽑고 싶어요. 여러분들 누가 떠오르세요? 누가 떠오르세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평등세계를 위해서 노력한 사람. 큰 업적을 놔두고 가신 분 중에 누가 떠오르세요? 세종대왕. 내 생각하고 같네. 예, 그죠? 그 10,000원짜리 계신 분. 예, 그죠? 왜 그러냐? 이분이, 이 나라의, 언어의 혁명을 가져오신 분이에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한국말하고 사니까, 그 글 배우고 지금까지 사니까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엄청난 혁명입니다. 글이 쉬워지면서 배우기 쉬워지면서 누구나 다 알 수 있게 되면서 평등이 자연스럽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문맹률이 낮죠? 왜 낮아요? 우리가 만약에 한글이 없고 한문을 지금까지 계속 배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 한자 잘 모르는 분들 많죠? 아마 문맹률이 엄청 높을 거야. 그죠? 실제로 중국의 문맹률이 그렇게 높아요. 아세요, 여러분들? 너무 배우기 어려워가지고. 다른 나라들 보세요. 문맹률이 얼마나 높은가. 언어가 어려우면 문맹률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물론 국가의 책임도 있지만 본인의 노력도 있지만 언어 자체가 쉬워야 되거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종대왕께서 이 세상에, 우리나라의 평등 세계를 가장 근본적으로 가져오신 분 중에 한 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장 큰 공도자 중에 한 분이다. 우리 역사적으로 봤을 때. 다른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겠죠. 그분은 어쨌든 저는 큰 공도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정산종사님께서 오늘 사유 4가지 중에서 오늘 공도점이 마지막 할 건데 그 주된 뜻을 설명하신 내용이 있어요. 결국 이거 하자는 겁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해. 자, 앞에 내용을 뒤로 하고요.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어요? 공도자 숭배는 공과 사를 결함 없이 쌍전하되 공도를 우선으로 하자는 것이 그 주진이라 그랬습니다. 공도자 숭배하니까 다 놔버리고 공도를 위해서만 살자. 공만 위해서 사적인 것은 다 놔버리고 그렇게 살자. 그 말씀이라고요? 네. 공과 사를 결함 없이 쌍전하자. 병행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밥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그죠? 세상을 위한다고 직업 다 내팽개치고 가정 다 떠나버리고 살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도 필요하겠죠. 지금 세상에서 보면 이제 저 같은 성직으로 가겠다고 하는 분들이 혹은 자원봉사를 하고 하시는 분들이 있죠. 또는 대가 없이 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그거에 가깝겠죠. 그렇지만은 먹고는 살아야 돼요. 다 해야 됩니다. 공과 사가 같이 가야 돼요. 같이. 예. 전무 출신 저희들은 이제 살을 놓고 공을 위해 살겠다 하고 이제 나선 사람들이지만 최소한의 사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 몸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그죠? 근데 대중적으로는 어떻다? 우리가 생활 속 종교가 되려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공과 사가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공과 사를 결함 없이 쌍전하되 공도를 우선으로 하자. 옛날에 제가 전에 있던 교당에 한 아이가 있는데 엄마를 되게 싫어해요. 왜 싫어한 것 같더니 어머니가 본공회장이야. 교당의 본공회장 아세요? 본공회장. 본공회장은 교당에 있는 공적인 본공사업, 뭐 물건을 판매한다든가 어디 봉사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하는 그걸 총책임 맡은 분이에요. 우리 교당에도 있죠. 근데 옛날에는 지금보다 훨씬 일이 많았어요. 지금은 좀 그래도 옛날보다는 덜하지만. 그러니까 교당에 맨날 와 계신 거야. 일이 많으니까. 그 집안일을 잘 못하고. 그러니까 아들이 엄마를 별로 못 봐요. 그러니까 엄마가 교당 가는 걸 아들이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싫어해. 원불교가 싫은 거예요. 그죠? 공적인 일을 하고 있는데 분명히 사적인 공간에 있는 내 가족들은 싫어하는 거죠. 엄마를 뺏긴 것 같아. 그거 싫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 그럴 수 있죠? 나도 그럴 것 같아. 내가 그 아이면. 그죠? 물론 공을 위하는 그 마음이 아름답죠. 그리고 그 공덕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네, 같이 가요. 다만 선택을 할 때 겹칠 때는 뭘 선택하라? 공을 선택하라는 것이죠. 공을 위주로 해라. 우선으로 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적인 걸 내팽개치라는 말이 아니에요. 가정을 불구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화가 안 되죠. 자녀가 원불교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왜? 엄마 가는 게 싫어서. 네. 나중에는 이해하고 나오긴 했어요. 그런데 어릴 때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도를 우선한다고 하면서 사적인 것을 놔버리고 하면 대중적인 곳으로 가지는 못한다. 모두가 다 할 수는
없는 일이 되겠다. 이 본문을 보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이 본문에서는 공과 사를 결함 없이 쌍전하라는 것이 주요, 그리고 공도를 우선하라라. 이것이 공도자 숭배의 주리다. 이것을 머릿속에 놓고 오늘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공도자가 있고 공도자가 아닌 사람이 있어요. 먼저 공도자인 사람을 볼게요. 근데 그 사람이 두 갈래의 길에 서 있습니다. 한 사람은 공도의 길에 서 있어요. 무슨 말이냐? 공적인 자리를 맡은 사람이에요. 또 한 사람은 공도의 길이 아닌 곳에 서 있어요. 공적인 자리를 맡지 않았어요. 자, 공도의 길에 서 있는 사람, 제가 예를 적어놨죠. 공무원,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죠. 공무원. 확실하죠, 이거는. 예. 뭐 선생님, 뭐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뭐 소방관, 뭐 경찰관, 뭐 많겠죠. 예. 그리고 공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흔히 말하는 공공재화를 공급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누구예요? 뭐 의료인, 법조인, 예. 정치인, 연예인, 종교인, 예. 그러니까 공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예. 그냥 그 자리가 바로 그 일을 하는 것이 공을 위하는 일이 돼요. 이 외에도 많이 있겠죠. 제가 예를 들어놓은 거예요, 그냥. 또 반대로는 공도의 길이 아니에요. 공적인 자리는 아닙니다. 예. 근데 공도자로 살고 있어요. 예. 용감한 시민, 요즘에도 가끔 신문에 나오대요. 방송에도 나오고, 누구를 경찰하고 같이 강도를 잡았다든가, 사고 난 차에서 시민을 이렇게 구조했다든가, 예, 시민상 받고 이런 거 보셨죠? 예. 그냥 일반 평범한 시민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공심을 내서 자기 목숨을 불구하고 위험할 수도 있는데 그 일을 한 것이죠. 그런 사람들 공도자라고 합니다. 그렇죠? 잘 넘어가네. 좋은 건가 봐, 이게. 그리고 모범 납세자. 네. 모범적인 납세자. 또는 기회에 따라서 공심을 발현해서 그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공도자이지만 공도자의 길에 서 있는, 공도의 길에 서 있는 사람과 그냥 평범한 공적인 자리를 맡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공도의 길을 공도자로서 살아가는 사람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공도를 실현할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공도자로 살아가고 있죠? 있다는 거죠. 예.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용감한 시민이라고 갔는데, 도움을 주려고 갔는데, 오히려 경찰한테 민폐만 됐다. 용감한 시민은 아니겠죠. 마음은 냈지만은 전혀 도움이 안 됐다. 예? 사고 현장에 갔는데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예. 그럼 힘이 없는 것이죠. 근데 그걸 했다는 것은 힘이 있다는 것이죠. 역량이 있다는 겁니다. 소리라도 지를 수 있고 힘으로 이렇게 도와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몸의 힘뿐만이 아니고 기술적으로 또는 어떤 능력이나 역량이 있는 사람이다. 그게 부족하다면 의지와 서원이라도 있는 사람이다. 예. 만약에 내가 공도자의 길을 가고자 하는데 그게 부족하다면 그 사람은 그걸 채우려고 하겠죠. 그래서 공도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반대가 있어요. 공도자가 아니에요. 이 사람도 같은 길에 있습니다. 공도의 길에 있고 또는 공도의 길에 해당하지 않고 그런 삶이 있고 또는 공도를 실현할 힘이 있고 없고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놨죠. 공도의 길에 있어요. 자기가 공적인 일을 해야 되는 그 역할을 맡고 있어요. 근데 공도자가 아니에요. 뭘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빈공영사 그럽니다. 빈공영사. 그죠? 공을 빙자해서 사적인 것을 경영한다. 예. 요즘에 시끄럽죠? 예. 1H가 있었죠. 지금도 계속 문제가 되고 있고 오래된 사실은 얘기예요.
지금 드러났을 뿐이지. 과거에도 뉴스에 많이 나왔었고, 그런데 개선이 안 되고 지금까지 되온 거죠, 계속. 오래된 얘기입니다, 저게. 근데 그 안에서 정보를 아는 공무원, 정치인 혹은 많은 기득권들이 이것을 이용했죠. 그걸 가지고 뭘 하라고 그랬어요? 그 정보를 알아서? 그 힘을 가지고 뭘 하라고? LH가 하는 일이 뭐예요?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일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공공을 위해서. 근데 그걸 뭘 위해서 일했어요? 그걸 가지고 자기의 사적 이익을 추구했죠. 공도에 있으면서 공도를 안 하고 그 일을 안 하고 자기 사적 이익을 추구했어요. 이 죄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아무것도 그 공적인 일 맡지 않고 하는 사람보다 그 죄가 훨씬 더 커요. 지금 국민들이 분노했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말로 다 못하죠? 이 외에도 이제 예를 들어놨어요. 지금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과거에는 더 많았고, 군부 정권이나 그 밑에 내려오는 정권들 따라서 권력에 빌붙어서 기생하는. 그래서 지금 그걸 잡겠다고 지금 만들었기도 했죠. 예, 공처도 만들고 했는데 좀 잡혔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종교인도 제가 적어놨어요. 걱정스러운 종교인들이 좀 있어요. 요즘에도 있습니다. 계속. 그래서 공적인 일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나서자고 한 사람들이 개인의 향락이나 타락에 빠져가지고 도박하고 혹은 성추행을 하고 또는 재산을 은닉하고 아무튼 퇴폐적인 생활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전에도 뉴스에 나왔었고 일부지만 있는 것 같아요. 공도의 길을 가야 되는데 공도자로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료인도 적어놨죠. 돈벌이로 지불하니까. 그러니까 수술실 들어가가지고 그 의료, 그죠? 얼마나 의료행위를 우습게 봤으면 자기가 해야 될 그 수술을, 그 중요한 일을 그 사람한테 맡기겠어요? 돈벌이로 보는 거죠, 돈벌이로. 그래야 여기저기 수술실 들어가면서 수술을 많이 할 수 있으니까. 그래야 돈을 많이 버니까. 공공적인 사람의 목숨을 다루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공도자로서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죄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또 공도의 길은 아니지만 그러면서 공도자로서는 주로 안 나타나는 사람. 우리 보통의 삶이죠, 그게. 근데 그게 과연 당연한가? 당연하지 않다고 지금 오늘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뒤에 이제 그걸 한번 보세요. 왜 이렇게 공도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해야 될 건데 그러지 않은 사람도 왜 공도자가 돼야 되는가? 그 얘기를 뒤에 이제 하고 계신 거예요. 공도자가 아닌 사람이 힘이 있으면 더 무섭습니다. 힘이 있으면 머리가 이쪽으로 공도를 위해서 가지 않고 있는데 힘이 있으니까 계속 사적인 걸로 막 달려가는 거죠. 더 큰 죄를 짓게 됩니다. 차라리 힘이 없는 게 나아요. 능력이 없는 게 나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공도자로 살고 있는가, 공도자로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 그 사람의 위치가 공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따라서 큰 복을 지을 수도 있고 큰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작은 복, 작은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거죠. 우리 교당에도 여러분들도 있죠. 회장도 계시고 단장, 중앙, 사업부 임원들 있습니다. 우리 청년도 있고 일반인도 계시고 공도를 우선하고 또 공사를 병행하고 그렇게 살고 계세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 그러니까 이거 와서 공부도 더 하고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근데 내가 역량이 없다면 어떻게 할까요?
공도를 실현할 능력이 없다. 도망가실랍니까? 난 능력이 부족한 것 같아. 실제 도망간 사람도 있어요. 못하겠다고 도망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공도를 위해 살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면 어떻게 해요? 부족하면 채우려고 노력을 하겠죠. 이렇게 공부를 통해서 또 일을 해보면서 하다 보면 채워지는 이치가 있어요. 한때 두렵다고 그래서 또는 한 번 실수했다고 그래서 그것이 끝은 아닙니다. 제가 뭐 실수했다고 막 사랑의 매를 들고 이러지 않아요. 말로는 이렇게 혼낼 수도 있겠죠. 좀 혼난 사람 있나 저한테? 이렇게 별로 없죠? 안 혼내요. 요즘에는 혼내면 안 됩니다. 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죠. 스스로 한번 실수, 역량 없음에 갇힐 필요는 없다. 내가 공도의 길을 혹은 역할을 맡았다 그러면 채워주면 됩니다. 채워줘요. 그리고 하다 보면 주변에서 채워줍니다. 그래서 방향을 정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공적인 일을 할 것인가. 요즘에는 기업도 기업 이익만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기업은 오래가지 못해요. 기업 순위 여러분들 관심 있는 사람들 보면 한 10년 전과 지금 비교해 보세요. 물론 세상의 흐름 따라서 바뀐 것도 있지만 사회적 역할 따라서 오래 간 기업도 있고 못한 기업도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 이 역할을 해야 돼요. 기업들도. 그래야 대중의 호응을 받고 오래 갈 수 있으며 장수할 수 있어요.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 가려는 노력을 해야 사람들이 호응하고 도와주고 우리가 역량 있는 사람들이 정부가 기업이 다 함께 그 길을 가야 된다. 자, 공도자 숭배 아까 우리 인영교가 했죠. 본문을 잠깐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공도자 숭배의 강령이죠. 세계, 국가, 사회, 종교, 그것을 위하는 공도자가 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사람들을 숭배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도 그 공도 정신을 채받아서 활동을 하자. 공도 숭배의 강령입니다. 정산정사님께서 원래평 50장 이 법문을 하셨어요. 곱장리 빚, 두 배의 이자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내서 장사를 해서 1푼 남기는 것은 장사를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한 거죠. 그 사람이 어리석은 줄을 알면서도 공중의 소유를 축내어 제 가족 몇을 돕는다면 그 사람이 더 크게 어리석은 줄을 아는 사람이 아는 이는 적다. 또 몇 대 종자로 멋섬 곡추를 얻는 것이 농사인 줄을 알면서도 적은 공덕이라도 공도에 지으면 몇십 배의 큰 복이 돌아오는 것이 인과의 이치인 줄을 아는 이는 적으니 그렇습니다. 어찌 참다운 이해를 안다 하리요. 이것을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먹고 사는 거, 작은 거에 매몰돼가지고 공적인 일은, 공적인 마음은 하지도 내지도 못한다. 공도자가 나오면 숭배를 해줘야 돼요. 앞에서 잘하고 있는데 박수는 못 쳐줄 망정 시기하고 질투하고 에이 그래도 뭐가 있겠지. 그냥 모함하고 근거 없는 모함하고 종교가 다르다고 그래서 우리 종교가 최고지. 다른 창시자를 막 비방하고 공도자 숭배가 아니죠. 아마 내 종교의 창시자가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죠? 정법이라면
숭배해야죠. 예. 삿된 법이라면 오래 가지 못합니다. 예. 비방하지 마시고. 만약에 내가 그렇게 가르치는 종교 안에 있다. 그럼 빨리 나오세요. 예. 거의 곧 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망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공도자를 숭배하자 그랬습니다. 세상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사회나 종교를 위해서 하는 사람들은 숭배하자. 그리고 받들고 따르자. 그리고 그 정신을 채받자. 예. 공도자를 따라가려면 아까도 있었죠. 뭐가 있어야겠어요? 고개만 돌리고 있으면 무조건 따라가는 게 아니고 뭐가 있어야 돼요? 따라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요. 마음만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막 공부를 하는 거예요. 수행을 하는 거예요. 일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공도를 실천할 힘을 갖춰야 됩니다. 그게 공도자 숭배의 길이에요. 그리고 설사 그 힘이 부족하다고 해도 거기로 방향을 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공도자라고 합니다. 제가 여기 서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제가 뭐 얼마나 잘나서 여기서 얘기를 하겠어요? 대두사님 법을 그래도 20년 가까이 공부를 했고 계속 실천하려고 노력해 왔으니까, 그리고 스승님들이 가르침대로 해보려고 하고 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제가 얼마나 말을 잘하고 실천력이 100%여가지고 여기서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나 그 부족하다고 해도 어쨌든 제 머리의 방향은 공을 위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공도자가 혹시 부족해 보여도, 저뿐만 아니고 어떤 누군가 공도를 하고 있는 사람이 부족해 보여도 비방하지 마시고 박수 쳐주세요. 역량이 부족하다고 해도. 그러면 그 사람이 더 힘을 내서 잘하게 될 겁니다. 그게 공도자 숭배예요. 잘하는 사람만 박수 쳐주고 역량 없으니까 무시해버리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을 선택할 때 공적인 일을 선택했으면 좋겠어요. 공적인 일을. 물론 순간순간 선택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도 이제 취직을 하고 어떤 또는 자기 어떤 계속 하고 있을 수 있는 일을 정하게 되겠죠. 그때 공을 위한 방향으로 설정을 하고 일을 찾아보시면 좋겠다. 아까 얘기한 공도의 길에 있는 그것은 그러니까 예죠. 수많은 일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 선택하고 있는 일들이 그렇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자리를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 공도를 실현할 수 있는 일도 있다. 그리고 설사 내가 지금 이미 선택하고 했어서 못했다고 해도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역할을 다하고 공적인 방향으로 펼쳐갈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공적인 일을 선택하고 공적인 방향으로 머리를 두자.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 그 공적인 일을 하자. 그게 공도정신을 채받는 것이고 실천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자고 하는데 본문에 보면 과거에는 그렇게 못했어요. 이러한 결함 조목들이 있어가지고. 근데 대종사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과거 공도사업의 결함 조목 그랬죠? 대종사님 당대에 이미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지금은 어떻겠어요? 거의 없어요.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점검을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남아있는 것들이 일부 있기 때문에. 첫 번째가 뭐예요? 생활의 강령이요. 공익의 기초인 산업공상의 전문교육이 적었음이요.
이것이 우리나라는 해소가 됐지만 세계적으로 다 해소된 건 아닙니다. 그러죠? 교육 못 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먹고 살 수 있어야 공익을 위한 마음도 생겨나는 거예요. 내가 먹고 살기 바쁜데 생존에 내몰렸는데 공익을 위한 마음이 날 수 있어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투표하셨어요? 어떤 마음으로 투표를 하셨습니까? 오늘 서울시장 보궐선거였죠? 부산시장도 있었고. 서울시 전체를 위한 마음으로 투표를 했습니까? 아니면 내 20대, 30대 직장을 해결해 줄 후보를 뽑았습니까? 응? 돈 줄 후보를 뽑았습니까? 서울시를 위한 후보를 뽑았어요? 여러분들?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분들, 나를 이롭게 해줄 후보를 뽑았습니까? 서울시 전체를 위한, 우리 모두를 위한 후보를 뽑았습니까? 그런데 내가 먹고 살기 바쁘고 직장 못 구하고 직장에서 잘리고 사업 망하고 이렇게 되면 생존에 내몰리면 그런 생각 안 나요. 서울시 전체 내가 지금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그거에 맞는 투표를 하게 되겠죠. 과거에 그 사람이 어떤 행적을 했던 또는 전체를 위한 마음 이런 거 하나도 없이 나를 위하는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죠. 사실은 이것이 해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산업공상이 공익의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먹고 살 수 있는 역량이 갖추어져야 공익을 위한 마음도 난다는 거죠. 과거에는 그러지 못했어요. 지금도 일부 코로나 사태로 또는 외국 사례를 보면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해결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결함조목이 될 수 있다. 두 번째는 산업공상의 시설기관이 적었다 그랬죠. 공적인 기관이 적었어요. 옛날에는 그냥 가정에서만 다 해결을 했죠. 예. 먹는 거, 입는 거, 뭐 만드는 거 전부 다 집에서 해결했어요. 근데 이제는 거의 없죠. 다 밖에서 들어옵니다. 만들어주고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수용품을 다 밖에서 다 와요. 여러분들이 이용하는 모든 법들 다 밖에서 옵니다. 예. 공적인 사회가 됐죠. 과거에는 이런 기관들이 아예 없었고 있어도 일부만 있었고 근데 지금은 많이 생겼죠. 그래서 내가 공적인 역할을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기회가 있습니다. 물론 거기도 경쟁을 해야겠지만 이것이 적으면 공도사업이 결함조목이 될 수 있다. 이것이 해결 안 된 부분들은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잘 사는 곳 혹은 그걸 경험하고 이겨낸 곳에서 도와줘야겠죠. 세 번째는 종교의 교리와 제도가 대중적이 되지 못하였으며 그랬죠. 종교의 목표가 뭡니까? 우리의 목표는 뭐죠? 인류의 행복, 더 나아가서는 전 생명이 자유와 평등을 누리는 낙원세계를 만들자는 거죠. 대부분의 종교가 이 목표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목표가 아니다, 그러면 그건 사이비일 가능성이 높아요. 특정 계급, 특정 민족, 특정 사람들만을 위한 교리로 내가지고 거기에 머물러 있다. 다른 데들은 아무 상관없다. 뭐 아무 상관없어. 우리 그 안에 있는 사람만 잘 되면 돼. 나온 가면 천국 가면 돼. 이렇게 하는 종교는 과연 그 창시자의 뜻을 제대로 이어가고 있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런 종교는 보통 어떻게 해요? 배타적이고 혹은 이 안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조직이나 다른 여타의 상황들을 해를 끼치게 되죠. 그 상황에. 과연 그런 종교가 세상을 구원할 수 있겠는가? 공적인 일을 하겠는가? 그런 교리와 제도라면 어렵다는 거죠. 근데 결국 도태될 겁니다. 왜? 대중들이 환영하지 않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종교와 교리가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에게나 유익이 되는 그러한 대중적인 교리와
제도해야 할 것이다. 네 번째는 정부나 사회에서 공조자의 표창에 적었으며 아니 대중이 알아주지도 않고 대접도 안 해줘요. 그러니까 누가 나서겠어요? 안 나서죠. 과거에는 더 그랬죠. 뭐 연령은 세워주고 효부상 주고 그렇다고 그것이 얼마나 퍼졌겠습니까? 지금 용감한 시민상, 뭐 납세, 모범 납세상 이런 거 준다고 해도 그게 얼마나 효과를 발휘하고 있어요? 용감한 시민상 중에 무슨 혜택이 있나요? 옛날에 뭐 가산점 주자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지금도 있나 모르겠네. 용감한 시민상 하면 그 업적에 따라서 이렇게 막 상금도 주고, 예? 그 상금 주면 막 경찰 따라다니면서 막 아르바이트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길려나? 용감한 시민 되려고 막. 다 용감한 시민이 되려고 하면 안 되겠죠. 예. 그건 해결을 해야겠네요. 어쨌든 공도를 위해 한 사람들은 표창도 해주고 그에 대한 보상도 해줘야겠죠. 근데 그게 없었다는 것이죠. 권력자들끼리 기득권끼리 알아서 그냥 다 해서 드셨죠? 네, 드셨죠. 알지도 못했어요, 일반 사람들은. 자, 5번째. 모든 교육이 자력을 얻지 못하고 타력을 벗어나지 못하였으며 교육 제도가 자주성이 없었어요. 국가에서 하는 대로, 특정 기관에서 하는 대로, 기타 세력에서 하는 대로 거기에 끌려갔어요. 예. 의무교육도 안 했죠. 그러니까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예. 근데 지금도 있어요. 어디 있어요? 일본에. 예. 일본에 그 위안부 얘기를 지워버렸죠? 예. 자발적으로 했다, 뭐 이렇게 표현하고 여러 가지를 다 지우고 막 자기들 유일하게 다 바꿔놨어요. 그리고 그 교과서를 지금 내고 있죠. 예. 그게 그 교육자들이 들어서서 그렇게 한 거예요? 정부에서 통제한 거예요, 정부에서. 예. 그렇게 강압적으로 해버리니까 안 할 수가 없죠. 아주,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아주 미개한 나라예요. 막 사실을 바꿔버려요. 정치적으로. 중국도 그러고 있어, 지금. 동북공정 들어봤죠? 이게 엄청나게 확대돼가지고 옛날에는 고구려 역사 뭐 좀 바꾸고 이런 거였는데 지금 난리 났죠. 예. 요즘에 뭐 김치도 자기네 나라 거라고 그러고 한복도 자기네 나라 거라고 하면서 막 한다더래. 예. 정치적으로 그것을 사실을 막 자기들을 바꾸고 교육이 비폐해졌죠. 비폐해졌어요. 근데 사실을 속일 수 없습니다. 진실은 속일 수 없죠. 다 드러날 겁니다. 그리고 6번째는 타인을 해하여서까지 자기를 유익하게 하려는 마음과 또는 원근진소에 끌리는 마음이 심하였으며 자리타해 그러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을 희생시키는 이기심. 여러분들 있어요, 없어요? 아, 있습니다, 다. 내 이익 위해서 다른 사람의 이익 포기하게 하고 또는 해를 끼칠 마음이 있는데 안 내죠, 잘. 왜 안 내요? 양심이 있어서, 예의가 있어서, 염치가 있어서 안 내요. 실제로 행하는 사람은 많지 않죠. 예. 근데 이게 해도 돈으로, 권력으로, 인연으로, 인맥으로 빠져나간 사람들이 있으니까 해도 되나?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또 생겨나는 것 같아. 예의 염치 없이. 확실한 처벌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피해가니까. 애기들도 상벌을 분명히 줘야 바른 판단을 하는데 상벌이 정확하게 안 나오니까 그 판단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원근친소 끌리는 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그죠? 친한 사람한테 잘하고 싶은 거 인지상정 들어봤죠? 그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그 정도가 심하면 어떻게 돼요? 예의 염치를 다 불구해버리는 거죠. 양심상 할 수 없는 일을 해버려요, 그냥. 그러면 아나몬이 되고 이기심이 끝을 달려서 공심이 날 수가 없다. 7번째, 견문과 상식이 적었으며 견문, 상식 보고 들은 게 없어요. 상식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정 안에만 머물게 되죠. 공적인 일이 있다는 것도 알지 못하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지도 못하죠. 제가 아는 청년 중에 어디 외국을 한번 나갔다 오더니 갑자기 유엔에서 일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그 생각이 났냐 그랬더니 가보니까 유엔에서 하는 게 너무 멋있고 유엔에서 하는 일이 세계 일을 하는 것 같다고. 그러면서 유엔에서 꼭 일을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세상을 보고 오니까 세상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마음도 난다는 것이죠. 대중사님은 외국에도 안 나갔다 오셨는데 세상을 위한 마음을 내셨어요. 그리고 그 세상을 위해서 일하자고 하셨어요, 우리한테. 그 공부를 하자, 그 사업을 하자 하셨죠. 우리는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모르면은 있다는 것도 모르기 때문에 할 마음도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대중사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성자들이 그 길을 안내하고 계시고 많은 공도자들이 앞장서서 그 길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보고 배워야겠죠. 근데 과거에는 그게 없었어요.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도사업이 결함됐죠. 8번째 뭐예요? 가정에 헌신하여 가정적으로 숭배함을 받는 것과 공도에 헌신하여 공중적으로 숭배함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적었습니다. 앞에 거 연결이 돼요. 견문과 상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본 적도 없어요, 별로. 그리고 대접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안 하죠. 당연히 공도사업이 결함되고 개인사업, 가정사업에 머물렀다는 것이죠. 지금도 이러한 결함 조목들이 일부 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있다. 그리고 우리 실천의 부족에 있다. 그걸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공도자 숭배의 조목 마지막입니다. 자, 2가지가 있죠. 공도사업의 결함 조목이 없어지는 기회를 만난 우리는 가정사업과 공도사업을 구분하여 같은 사업이면 자타의 국한을 벗어나 공도사업을 할 것이요. 대중을 위하여 공도에 헌신한 사람은 그 노력한 공적에 따라 노쇠하면 봉양하고 열반 후에는 상주가 되어 상장을 부담하며 영상과 역사를 보관하여 길이 기념할 것이니라. 공도자 숭배를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과를 알자. 아까 처음에 법문이 있었죠? 정산정산 법문. 크게 넓게 복을 짓는 것이 크고 넓게 돌아온다. 이것이 인과의 이치다. 이것을 알면 공도사업을 할 텐데 이걸 모르니까 안 한다 그랬죠. 인과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공심으로 공도사업을 하는 것이 대종사님께서 하고자 하신 우리 취사 방향임을 알자. 대종사님은 공을 위해서 살자고 나오셨어요. 제자들에도 그렇게 가르치셨고 그 방향으로 교단을 이끌어 오셨고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원불교 교단이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 배에 타고 있는 우리가 다른 방향으로 머리를 돌리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 방향으로 같이 가야 힘을 타고 결국 그것이 우리 스스로를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길이다. 뒤에 연결이 되죠. 공도사업이 세상을 이롭게 하고 결국 나와 내 가족을 이롭게 함을 알자. 인과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예. 공도사업이 세상을 이롭게 하고 그것이 결국 나와 내 가족에게 돌아온다. 그것이 인과입니다. 그리고 이 몸이 사은의 공물임을 알자. 공적인 물건이다. 그래서 사은에 보온하고 공을 위해 나서는 것은 기분 좋아서 한번 하는 것이 아니고 의무다. 네. 이것을 확실히 안다면 그렇다. 그리고 스스로 공도자 되고 공도를 위해 헌신한 사람은 그에 맞게 대우를 하자. 그리고 돌아가신 후에도 그 정신과 행적을 찬양하고 본받기 위해서 기념의식이나 또는 후진에게 그것을 정신을 교육하거나 그러한 공도자 숭배를 이어가자. 이제 풀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태산종사님께서 이런 법문을 하셨어요. 대중 공도자 숭배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세상은 나 혼자만 잘 살 수 없는 것이니 나와 내 가정이 잘 살려면 먼저 남과 이웃이 좋아져야 함을 깊이 각성하고
각자가 불보살의 희생적 대자 대비의 정신을 채받아야 전 인류의 생활이 자연히 골라지고 그에 따라 개인도 좋아지리라. 나 혼자만 잘 살 수 없다. 나와 내 가정이 잘 살려면 남과 이웃이 좋아져야 된다. 공도정신이 살아나야 된다. 대자 대비의 마음이 살아나야 된다. 정산중사님께서 공익으로 몸을 빛내는 시대가 온다 그러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빛낼 때 뭘로 빛내요? 옷으로 빛내는 사람도 있고, 명예로 빛내는 사람도 있고, 화장품으로 빛내는 사람도 있고, 돈으로 빛내는 사람도 있고, 차로 빛내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앞으로는 그걸로는 정말 빛나는 사람이 되지 못한다. 공익으로 빛나는 시대가 온다. 공적인 일을 하면 내가 스스로 빛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옆에서 빛내준다. 그리고 스스로 빛을 낸다. 아름다운 빛을 낸다. 그래서 부처님 옆에 가면 그렇게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 옆에 가면 그렇게 빛나고 멋있어 보이고 세상에서 가장 큰 공도자가 되려면 뭘 갖춰야 돼요? 공도의 길을 가려면 뭘 갖춰야 돼요? 힘을 갖춰야 돼요. 3대력이라고 하셨죠. 마음에 힘이 있어야 되고 실천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곧 성불입니다. 그리고 그 성불의 기운으로 힘으로 재종을 하는 것이죠. 그게 공도자의 길에 있어서 가장 빠른 길, 원만한 길입니다. 자, 공도자가 되려면 공도자가 나왔을 때 공도정신을 채받고 또 공도자를 숭배해서 더 많은 공도자가 나오게 해야 한다. 그것이 결국 우리 모두를 잘 살게 하는 길이요. 개인적으로 그 혜택이 돌아오게 하는 길이다. 그래서 모두가 평등한 그러한 세상이 된다면 그것이 바로 낙원이 아니겠는가. 공도자 숭배는 평등세계를 이룩하고 낙원세계를 이룩하는 길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을 몰랐으면 모르지만 알았으면 그리고 그 길이 정말 좋은 길이라는 걸 알았으면 가야 되지 않겠는가. 대명사님께서 사요 마지막 공도자 숭배로 그 길을 제시해 주셨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혹시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너무 길어서 안 하시려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